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 충돌하는 무역전쟁 와중에 열린 경주 에이펙, 그리고 에이펙을 무대로 숨가쁘게 이어진 양자회담의 성과 그리고 의미를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신재웅, 양소연 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양소연 기자,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 우리가 이렇게 불렀는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에이펙 무대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큰 과제였는데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회담 직전까진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이번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을 네. 했습니다. 에이펙이란 시안에 얽매이지 말자는 분위기였지만 이번에 안 되면 무한정 늘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없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타결됐습니다. 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 전부를 모두 현금으로, 그것도 한 번에 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2천억 달러는 현금 투자로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펀드로 구성하기로 한 그렇죠. 건데요. 네. 특히 현금 투자액은 1년에 200억씩 상한을 둬서 우리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을 줄일 여러 장치를 마련하게 했습니다. 또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또 다른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한미 간의 외교 경제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게 선명한 성과겠죠. 네. 그런데 우리한테 한미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한중 관계 아닙니까? 네. 지난 그 중국 전승절 때 북중러 정상 나란히 이렇게 서 있을 그렇죠. 때 네. 이러다 한중 사이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한중 정상회담으로 이런 우려 상당히 불식됐다고 봐야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중 다툼이 사실 관세는 물론이고 대만 문제 등 군사적으로도 격화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한국이 군사적으로 또 중국 견제에 나서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우리는 중국과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정상을 한꺼번에 만난 셈입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의 의전까지도 똑같이 맞출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한중 정상회담도 순조롭게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97분간, 그러니까 한미 또는 한일 정상회담보다도 길게 만난 것도 긍정적인 신호를 읽힙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일본과 정상회담도 다카이치 총리가 강경 보수라는 우려 없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상견례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우위를 다지는 무난한 출발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신재웅 기자와 경주 에이펙 전반적으로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네. 미중 정상회담을 두고서는 10점 만점에 12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점수로 딱 매기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에이펙 전체를 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네, 큰 틀에서 보면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많은 듯합니다. 네. 21개 회원 정상들이 모이니까 경호 안전이 가장 중요했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마무리가 됐죠. 네. 또 사실 숙소가 좀 걱정이었는데 정상 숙소는 다 리모델링이 됐고 네. 또 전 세계에서 온 기업인들은 대형 유람선을 띄웠고요. 맞습니다. 예. 예. 천년고도 경주라는 어떤 배경도 적재적소에 활용이 됐습니다. 트럼프 선물에는 신라 금관이 활용됐고요. 또 정상들 선물에 분란을 잠재운다는 신라 시대 필이 만파식적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엠블럼부터 또 만찬과 기념품 곳곳에 역사 문화적인 맥락을 세련되게 풀어냈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실제로 준비할 기간이 넉 달밖에 안 돼서 걱정이 많았단 말이죠. 네, 2년 전 잼버리 실패의 어떤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면서 정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9차례나 경주로 가서 준비 과정을 챙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이번 에이펙 행사가 우리 입장에서는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세계 무대 복귀를 알린 국제 행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경주 선언 채택이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21개 회원이 협력해야 한다는 이 공감대를 이끌어냈고 그 가교 역할을 우리가 했다는 그 자체를 성과로 봐줘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에이펙의 원래 취지라고 하면 자유무역, 다자주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미국이 보호무역을 내거니까 오히려 중국이 자유무역을 내걸면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그런 구도가 펼쳐졌습니다. 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빠진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어떤 일방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양 대국의 대립 때문에 회원들도 미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경주선언 자체
도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어젯밤 실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의장국으로서 설득을 하고 중재를 했고요. 결국 밤을 새서 아침 7시 23분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2005년 부산선언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외교 역량이 10분 발휘된 평가란 그런 결과란 평가가 나옵니다. 네, 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MBC는 에이펙을 무대로 한 복합 외교전을 좀 더 현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난 일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외교의 현장 한복판에서 뉴스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과연 경주 에이펙 이후 무역 전쟁과 한반도 주변 정세는 또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함께 지켜봐 주시죠. 지금까지 경주였습니다.